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사연은 시어머니와 동서 큰형님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잘나가는 큰아들인 큰아주버님하고 동서인 큰형님만 예뻐하시고요. 전문대를 나와서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변변치 않은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희 신랑과 달리 큰아주버님은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사업을 하며 돈을 잘 벌고 계셨거든요. 동서인 큰형님도 명문의대를 졸업해서 집안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꽤 재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병원 사업을 할 때 큰형님네 처갓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큰형님은 시댁에서 귀빈 내지 상전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적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또 큰형님네 집안에 비해서 저희 친정은 지방 시골에 계시기도 하고 부모님 앞으로 땅이 있기는 했지만 변두리 땅이라 크게 돈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큰형님은 저를 볼 때마다 친정까지 비교하며 무시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인데 시댁에서 차별당할 때 느끼는 서러움과 눈물이 어떤 건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무시당하고 집에 와서 속상하고 서러워서 올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한테 위로를 해주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 집에 결혼 와서 상처만 받고. 괜찮아. 당신도 힘들잖아. 그나저나 우리 반찬 가게 차리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한번 부모님한테 가서 돈 좀 부탁해 볼게. 결혼하기 전에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신랑은 회사가 안 좋아져서 도산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서 제가 하던 반찬 가게 일을 같이 차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하고 같이 시작해보자고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반찬 전문점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뭐라고? 반찬 가게를 한다고? 네. 제가 식품영양학과도 나왔고 그동안 반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요. 너희들은 할 게 없어서 반찬 가게를 하니? 큰아들하고 며느리는 큰 병원 하는데 같은 자식인데 어쩌면 다를까? 어머님,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주시면 저희가 돈 버는 대로 이자 배로해서 갚을게요. 너희들 빌려줄 돈 없다. 아버지 퇴직금 받으신 것 있잖아요. 이미 너희 큰형 병원 사업하는데 다 졌다. 이 아파트도 큰아들한테 어차피 줄 거니까 아파트 담보까지 받아서.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 신랑도 같은 아들이고 저도 같은 며느리인데요. 어머, 며느리라고 같은 며느리인 줄 아니? 이번에 내 생일 때 큰며느리는 300만 원이 넘는 루이비통 가방 사왔더라.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옷을 사왔잖아. 어머님, 그리고 설상 돈이 있어도 너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너희 같으면 주겠니? 큰아들하고 큰며느리야 능력이 좋으니 믿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지. 저희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댁을 나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받기도 쉽지 않았고 주변에 돈 빌릴 때도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단칸방 전셋집도 시댁에서는 하나도 도와준 것 없고 친정 부모님이 얻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더는 친정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알았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갖고 있는 땅 얼마 되지 않지만 다 팔면 그래도 가게 얻을 돈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위는 내 딸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해주면 되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있는 딸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가진 땅을 다 팔아 마련해 주신다는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이를 악물고 꼭 성공해서 딸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부모님께 2배, 3배 갚아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찬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며칠 동안 많은 반찬 가게를 뛰어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가맹본사를 신중하게 골라서 반찬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오픈했어도 시댁 부모님과 큰형님네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칼질 한 번 한 적 없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밤낮으로 도우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도 배우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저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반찬 가게를 열어서 하던 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매출도 막 오르고 손님도 많아진 상황이라서 반찬 가게 일을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가게를 닫고 당분간 쉬자고 했지만 이미 시작한 가게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제가 심하게 몸살이 걸려 집에 들어와 알아누워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시댁에서 내일 김장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반찬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저보고 가지 말라고 급고 말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로 얘기 드리고 알아 누워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신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아프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누워 있을 수는 없고 아침이라도 정성껏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일어나서 서둘러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걱정되어 오시려고 한 게 아니라 김장하라고 저를 새벽부터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시댁에서 김장하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경우가 어디에 있니? 아프다고 핑계대고 말이야. 네? 어머님, 저 진짜 아파요.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요. 요새 반찬 가게 하느라 무리해서요. 나는 시댁살이 할 때 궤병 부리지도 못했다.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시키면 아무리 아파도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설마 너 친정에서 시킨 것 아니야? 시댁 일할 때 빠지라고 말이야. 어머님, 저는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서운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일도 못 나가는 사람한테 뭐야? 너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가게 오픈했을 때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큰형님 병원 오픈할 때는 친척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데려가서 축하해주고 어머, 큰아들하고 너하고 비교가 되냐? 반찬 가게 하나 겨우 얻은 것 가지고 바라기는 무슨. 어머님, 저희 시댁에 바라는 것 하나 없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나가달라고? 싸가지 없게 나한테 하는 소리냐? 네, 나가주세요. 저희가 큰형님네처럼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너희들 이제 연락도 하지 말거라. 우리는 큰아들하고 큰며느리만 있어도 되니까. 네, 어머님이 말하신 대로 저희 그렇게 할게요. 이제 시댁 가서 저만 한엽 취급받을 일도 없겠네요. 시어머니는 혼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저를 무시하는 시댁과 큰형님한테 보란 듯이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발로 뛰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을 뛰니까 반찬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여유가 생겨 다른 반찬 가게와는 다른 특별한 반찬 메뉴를 한두 개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반찬 메뉴들이 100여 가지가 되었을 때는 매출도 좋아지게 되었고 손님들도 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년여의 고생 끝에 전국의 가맹점도 둔 남부럽지 않은 대박 반찬 전문점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도 가게를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소연하는 거였어요. 큰아 주버님이 하는 병원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욕심을 부려 대출까지 받아 일을 크게 벌이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큰아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병원은 물론이고 담보로 잡아준 우리 아파트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 너희들 요새 반찬 가게 잘 된다면서. 큰형님 내한테 말해보세요. 큰며느리 그년 막상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겠단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돈도 처갓집으로 다 빼돌린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렇게 큰형님 자랑질을 하시더니 어머님만 불쌍하게 됐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희 지금 돈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 드렸거든요. 뭐야? 친정 부모님한테? 네,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무시하셨잖아요.
그때 친정집에서 땅을 다 팔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돈을 벌 때마다 친정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도 안 쓰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사놓겠다고 하면서 지방에 알짜배기 땅들을 사놓으셨는데 최근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땅 부자가 되셨지 뭐예요. 아, 그래? 그럼 사돈한테 내가 부탁 좀 해줄래? 어머님과 시아버님, 큰 형님네가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시고 차별하실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만일 시댁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며느리를 차별하면서 인간같이 취급하지도 않는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한테는 일도 도와주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큰아주버님하고 큰형님만 자랑질하시던 시어머니가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죠. 저는 그동안 같이 고생 많이 하고 힘들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준 남편하고 주말에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가서 모처럼 쉬고 오려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가 많으시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